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경케미칼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이 0.89%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이 화학주들, 화학업종의 흐름들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뭐 삼성 SDI나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사실 오늘 뭐 주가의 어떤 흐름들만 봤을 때에는 딱히 어떤 화학 업종의 강세와 2차 전지의 상승세를 온전히 그럼 다 받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경케미칼이 현재 뭐 지수의 흐름들을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테마성 움직임, 그 중에서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없을 때는 철저히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향후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과 애경케미칼이 지금 그려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오늘 이제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검색식에 이제 포착된 종목 하나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좀 하락 마감이 돼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결산 정리를 한번 좀 하고 가면, 대원미디어가 이제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6.01% 상승 파동 없이 하락하면서 하락 결산이 되었고요. 저희가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이 공부방에 한 종목씩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좀 상승 파동을 보이면서 목표가 이상으로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준 종목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 다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는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6월 23일이죠. 6월 23일 날 SP 시스템즈 7,600원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 해서 이날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 파동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24일, 지난 6월 24일에는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42,900원에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올려드렸죠. 바로 이제 이날이 되겠습니다. 차트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뜰 때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데, 하루 쉬고 나서 49,70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기준가 대비 약 한 15% 이상의 상승 파동을 이틀 만에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있으면 한 종목씩 관심 종목으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차후에 또 공부방에 관심 종목들 올려드리면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좀 빠르게 확정되는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이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요런 이제 설문조사, 이런 것들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들 간략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해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애경케미칼이 전반적으로 한 10,000원대 전후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경케미칼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 요소는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부분들과, 그리고 아라미드 섬유의 원료인 TPC 이 부분들에 따른 장기적인 어떤 실적 성장,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 실적에 내년부터 이 아라미드 섬유에 들어가는 TPC가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실적적인 어떤 기존 실적에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들로 인한 실적 개선세를 내년부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급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나 아니면 LFP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나트륨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화재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높고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NCM이나 배터리에 비해서 좀 낮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NCM LFP가 장악하고 있는 어떠한 이 ESS 시장 점유율을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좀 뺏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떠한 장기적인 성장세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나트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음극재인 하드카본 음극재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애경케미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철저하게 나트륨 배터리 기반한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뭔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간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테마성입니다. 보통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스타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단순히 이제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툭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로 움직였다가 향후에 어떤 이 부분에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장기적인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런 스타일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지난 4월 달에 처음 시작은 CATL의 나트륨 배터리인 낙스트라가 공개가 되면서 기대감에 이제 애경케미칼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고 이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어떤 상승도 이 나트륨 배터리 테마 내에서 어떤 이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돌면서 애경케미칼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적인 요소, 테마적인 그런 나트륨 배터리 테마가 만들어졌고 그 기대감적인 요소가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인데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이 이제 7월 1일인데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이슈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우선 7월 달에는 바로 이 한국미래기술교육원에서 주최를 하는 고성능 나트륨 배터리 개발 현황과 상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25년 7월 1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세미나 이슈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주식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는데 이날 세미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11이 참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에너지 11과 에코프로 BM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애경케미칼은 딱히 이번 세미나에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11일 금요일 날 과연 이런 어떤 세미나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시장이 부각된다면 이 에너지 11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들고 있는데 절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나인테크거든요. 그래서 나인테크가 에너지 11 그러니까 에너지 11이 나인테크의 자회사인 거죠. 자회사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나인테크의 특징주 이슈 특징주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나인테크도 들어가 있고 자이글도 들어가 있고 대보마그네틱도 들어가 있고 애경케미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WCP나 뭐 이런 이제 종목들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대보마그네틱, 자이글, 애경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날 뭐 좀 대장주의 성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던 부분인데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어떤 일정 속에서 나인테크가 어떤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서 이 테마의 주도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또는 뭐 강한 상승 흐름들을 한번 보여준다면 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제 테마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뉴스 나오거나 이 세미나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나인테크가 상승함으로써 2등주, 3등주로서 관련 기업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7월 11일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경 케미칼의 자체적인 어떤 이슈로 보면 일단 골프장 매각이죠. 골프장 매각이나 이런 것들 현재까지는 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매각 대금 납입이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골프장 매각 대금 잘 들어오는지 연기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지 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골프장 매각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 이걸 매각하는 이유가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룹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주력 사업이 아닌 것들은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것들을 이제 주력 산업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각된 돈을 앞으로 어디에 쓰느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그래서 이 골프장 매각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 잘 들어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경 산업도 지금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 중에 있죠. 물론 뭐 애경 케미칼하고 애경 산업하고 직접적으로 뭐 지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좀 잘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올해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슈이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로 가게 되면 애경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죠. 바로 하드카본 음극재가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2가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11월 달에 버전 2를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증설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설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을 새롭게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확실한 수요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장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여기서 만드는 제품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다 비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공장을 지을 때는 상당한 어떤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볼 때 이제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뭐 개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설은 확실하게 사주는 주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애경 케미칼 아시겠지만은 뭐 아라미드 섬유의 원료인 TPC 이거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올해 짓고 내년부터 가동이 될 예정인데 확실하게 사줄 주체가 저는 있다고 봐요. 뭐 효성이 됐던 이런 아라미드 섬유를 만드는 기업들이 확실히 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다 공장을 짓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공장을 짓는 어떤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애경 케미칼을 비롯한 애경 그룹의 부담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주는 주체가 없다면 증설은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어떤 이제 하드카본을 사줄 수 있는 사주는 주체가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으로 연결고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11월 달에 애경 케미칼 자체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하드카본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12월 달에는 이제 CATL이 바로 나트륨 배터리의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양산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좀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흐름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최근에 핑퐁 게임이죠. 핑퐁 게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상승 조정이 반복되면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들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 2023년도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빠졌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역배열이었고 하락 추세였고 요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4월달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급등을 시킨 이후로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6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60일선이 24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지금 60일선, 121선이 정배열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241선까지 현재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주가가 보통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이격을 좁히고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최근에 애경케미칼의 흐름들을 보면 딱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 올려놓고 옆으로 기어버려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이동평균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60일선 여기 있었거든요. 어느덧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주가는 그대로 10,000원대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가격은 유지시키면서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격을 상당 부분 현재는 좁혀놓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뭐 좀 더 횡보를 한다면 짧게는 한두 달, 뭐 길게는 두세 달 정도 횡보를 한다면 아마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다 정배열로 돌아서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흐름들에서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매물이 많습니다. 지난 2024년도, 2023년도에 한 1년 정도를 여기서 놀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무너지면서 물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올 때 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현재 거치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거래량이 만약에 나쁜 거래량이었다면 뭔가 뭐 팔고 나가는 거래량이거나 이 종목을 움직이는 어떤 주체가 팔았다면 아마 이 가격이 유지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 이 종목을 관리하는 어떤 주체들이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지게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거래량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 일전에는 한 9,000원까지 내려왔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10,000원대까지 내려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9,000원대 있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10,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러면서 고점은 일정한 즉 위의 매물 소화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크게 뭐 티는 나지 않지만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고점은 일정한 가운데 매물 소화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모은 이후에 위가 됐던 아래가 됐던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트리거 방아쇠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애경케미칼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보였어요. 보였는데 여전히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실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 없는 조정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 없는 조정은 이격을 어떤 뭐 이평선과 이격을 좁히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뭐 금융투자나 최근에 뭐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기간을 좀 늘려서 뭐 120일 기간으로 늘려서 보면 딱히 뭔가 외국인이 모은다, 기관이 모은다 요런 이제 느낌을 크게 받기는 어렵죠. 그리고 60일로 좀 더 줄여서 보더라도 딱히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뭐 모은다 이런 이제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0일 기준으로 봐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애경케미칼을 움직이는 주체는 외국인들 기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마 그리고 기대감적인 요소 때문에 상승을 하지만 향후에 이게 진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철저히 테마고 기대감적인 요소고 이게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투신이나 연기금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모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 없이 철저히 그날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어떤 이제 매매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뭔가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면은 기대감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실적까지 받쳐주면 실적 랠리가 한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주도하에 이제 실적 랠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도 내년 내후년 정도에 이제 이런 어떤 하드카본 쪽에서의 실적 연결고리가 나오는지도 장기적으로 꼭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 관련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저희 이제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이 애경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이전에도 영상으로 많이 좀 남겨드리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부방 아까 말씀드린 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요런 창이 하나 나옵니다.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창이 나오고 30초만 끝나면 설문조사 밑에 요런 것들 체크 간략하게 해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